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오늘은 연락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애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락 패턴일 거예요. 패턴이 일치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별의 이유도 되죠.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친, 여친은 왜 그럴까? 네 가지로 나눠보았어요. 1번 정말 바쁜 거고, 2번 무관심한 거고, 3번 바람이고, 4번 선택이. 첫 번째 정말 바쁨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방의 유형은 독립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전혀 없을 거고 통제성 또한 없어요. 연애가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주기가 있는데 2년 동안 계속해서 바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바쁜 건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 연애가 천천히 진행되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고,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할 거예요. 이전 연애는 안 그랬겠죠. 연락 답장 바로바로 왔을 거고 좋아한다는 애정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예요. 대처법은 내려놓고 천천히 연애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템포에 맞춰서 조급함을 떨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상대방은 죄면죄수로 이탈해버려요. 이별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전까지 상대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카톡을 분석해서 진심인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거고, 더 쉬운 방법은 아무리 안 만나도 연애를 하니까 2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만나게 될 거예요. 안 만나면 연애가 아니죠. 만났을 때 표정을 보거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머릿속에 잡생각을 떨쳐내고 상대방을 온전히 보잖아요. 본심이 보여요. 본심을 알면 방법이 정해지는 거죠. 두 번째 유형 무관심인데, 별로 바쁜 게 아닌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연락을 하면서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를 던지면 답장이 바로 오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를 던지면 일십을 계속 당하는 거죠. 뭔가를 먹고 싶다거나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상대방이 귀찮을 만한 연락을 했을 때는 한참 뒤에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거, 무관심에 해당될 확률이 커져요. 사실 상대방은 이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만나는 거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지도 않는데 친구들이 막 옆에서 사귀라고 죽이면은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관성 없는 타입. 이런 경우에 내려놓고 천천히 연애를 성숙하게 진행을 해도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밀어붙여 보고 안 된다 싶으면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상대방 또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나으니까 선택한 거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 환승 이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소재에 따른 연락 답장의 시간차 보거나, 만났을 때 집중하지 않는 모습,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쁜 게 없는데 멍을 때리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심해 볼만하죠. 세 번째 유형은 바람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연락이 뜸했는데요 라고 해도 처음부터 어장이었겠죠. 이 경우는 답장 패턴이 조금 다른데, 한 번에 몰아서 연락을 많이 하거나 대답을 한 턴씩 일정한 시간에 마치 배분해서 연락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유형 또한 바쁘니까 한 번에 몰아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메시지를 잘 보면 중립적인 메시지가 좀 많다. 나한테 하는 말이 맞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메시지를 나한테 실수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좀 몇 번 반복되는 거, 내 메시지에 맞지 않는 듯한 대답이 오는 거, 핸드폰 보면 명칭으로 된 지인들이 많을 거예요. 이름 끝에 알파벳 A, B, C 뭐 이런 게 붙어 있다던가 지명이 붙어 있다던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운다면서 바람이나 어장이면 이 경우에 해당되고, 당연히 연락 패턴도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웃긴 거는 만났을 때는 잘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뚫리게 되는 거죠. 헤어지는 게 답이겠죠. 네 번째 마지막 유형 권태기예요. 이 경우 알기가 쉽죠.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만나는 주기도 점점 뜸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상대방이 요 근래에 많이 바빠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애에 미성숙한 만큼 상대방도 연애에 미성숙한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은 성숙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는 해결 방법이 높은 수준의 연애력과 세밀한 해결책이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소통하도록 이끌어내야 되고,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상황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나면 우리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데, 신경 언어라고 하는 NLP 같은 거, 설득을 할 수 있는 언어 도구, 연애 기술 같은 거죠. 이런 걸 알면 도움이 되는데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테니까, 대부분은 대처 방법이 상대방한테 맡기고 묵묵하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성숙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상대방이 미성숙하면은 감정이 식었으니까 연애를 끝내려고 할 거고 맡기가 힘들 거예요. 성숙한 상대라면은 감정은 식거나 정과 의리로 극복을 하겠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면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내 관점과 내 감정만 상대방한테 주입하는 거, 서운하다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결론을 내려보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헤어질 만한 이유고, 고민에 놓여 있다면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민에 놓여 있겠죠. 1번 정말 바쁜 문제랑 4번 권태기에 해당되면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보는 시도를 해도 좋다고 봐요. 근데 바람이랑 무관심에 해당되면은 헤어지는 게 답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해당
해당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연애도감이었어요.